2019 월드바둑 챔피언십 준결승전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대국이 아직은 초반이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아주 대형 정석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신진서 구단이 선수라고 생각한 곳을 딱 두었을 때 네. 박정환 구단은 선수가 아니다 하면서 반발했거든요. 거기서 파생되는 변화. 현재까지는 박정환 구단의 판단력이 좀 더 앞섰던 것으로 판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기사의 준결승전 대국 말고도 바로 옆에서는 커제 구단과 이야마 유타 구단의 대국이 진행 중인데요. 이 대국도 초반이 한창 중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네, 확실히 어제 8강전보다는 이 자리가 넓어져서 그런지 시원시원합니다. 아, 그런가요? 대국장이. 자, 이 대국도 이 한국 선수들끼리의 대국보다는 수순이 좀 덜 진행됐는데요. 네, 많이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박정환, 신진서 구단의 바둑보다는 수순이 한 절반밖에 진행이 안 된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약간 의외인 것은 커제 구단은 원래 비교적 초반은 굉장히 빠르게 두는 스타일의 선수인데 지금 시계를 보시면 사용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10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되는데 커제 구단이 40분을 넘게 사용했다는 것이 일단 저는 놀랍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초반 출발 자체가 이야마 유타 구단이 흉내 바둑을 뒀어요. 14번째 수까지는 완벽하게 상대를 따라뒀습니다. 그러면서 커제 구단이 이제 상대 흉내 바둑을 타파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좀 길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뭔가 파생되는 변화가 지금 좌상기 쪽의 변화인데 초반에는 아예 똑같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이쪽 흑의 입장이고 여기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네. 흑이 여기 돌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를 단수 쳤으면 백이 똑같이 두면 백도 여기를 단수 쳤어야 하는데 여기 단수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이어줬습니다. 그러자 커제 구단이 이때다 하고 여기를 이제 끊어 잡아서 그때부터 흉내 바둑이 멈췄고요. 그러자 이제 이쪽 부분을 끊으면서 아주 복잡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흉내 바둑이 나오니까 커제 구단이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네요. 네. 아무래도 상대는 초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흉내 바둑이라고 하기에는 여기 형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제가 이제 이쪽과 이쪽을 흉내 바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3-3과 화점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여기 형태가 흉내 형태로 가다 보니까 커제 구단이 좀 고민이 깊어지다가 시간 사용도 많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싸움에 돌입해서는 이야마 유타 구단이 생각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놓고 인공지능의 판단을 말씀드리면 네. 이야마 유타 구단이 약간 우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지금 백이 낮다는 건가요? 사실 여기서 몇 수는 제 눈에는 필연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고 뭐 여기를 늘고 이렇게 마늘모를 두고 뭐 이런 정도의 진행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중앙에서의 주도권이 약간 백 쪽이 우세하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앞서도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도의 흐름에서 인공지능이 우세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인간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대국하고 있다면 제가 백을 잡고 두고 있어도 흑을 잡고 두고 있어도 뭐 어느 쪽이 우세하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좌상 쪽의 진행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국도 저희가 잠시 쉬어오는 시간 동안 수순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과연 어떤 진행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인데요. 미동이 없습니다. 네. 자, 저희가 백이 젖히는 곳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두 번째 반발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의 첫 번째 반발이 나왔었고 방금 전 장면이 여기를 붙였을 때 박정환 구단이 축이 유리하니까 이렇게 젖히면서 반발을 했고요. 이제 흑이 여기 끊고 이어간 장면입니다. 네, 양단수를 허용했네요.
이제 저희가 잠깐 휴식 시간을 갖는 동안 이 바둑의 수순 중계를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나눈 대화가 있었죠. 이렇게 두는 것을 이 반발을 배기했을 때 네. 이렇게 끊고 있는 수를 인공지능이 추천하길래 제가 물어봤죠. 네, 제가 자신 있게 저 수는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신진서 구단이 저를 비웃듯 바로 뒀어요. 네, 이 수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빵떼냄을 주는 것만으로도 흙이 좀 당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 부분적으로 보면 원래는 흙이 여기 중앙뿐만이 아니라 이 변 쪽까지도 약간 집 모양을 기대할 수 있었던 장면에서 붙이고 백이 반발하니까 지금 여기 끊었다가 이렇게 빵따냄 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돌의 흐름에 있어서도 이 흐름을 흙이 원치는 않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전에 신진서 구단 일단 이 선택을 했고요. 자, 모양을 만들고요. 네, 여기까지는 뭐 신진서 구단이 반대쪽을 끊었을 때에는 이 진행을 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귀도 지켜뒀습니다. 모양을 키우네요. 아까 이제 저희가 이 변화를 살펴봤을 때랑은 여기 중앙의 폭은 조금 좁아졌지만 이 한 점이 준동하는 뒷맛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계속 고압적인 자세로 이제 덮어 씌우는 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날일자로 받는 게 아니라 밀어서 받네요. 하나 밀고 날일자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날일자로 두었을 때 귀 쪽이 불안한 것을 조금은 커버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백이 뒤에서 한번 이렇게 밀어주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중앙 쪽 모양으로는 좀 더 좋은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분 좋게 초반을 시작하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이 좌하 쪽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시계가 보이잖아요. 네. 초반의 진행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단 말이죠. 그런데 중반에 약간 비세에 빠진 직후부터는 시간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지금 박정환 구단이 좀 더 사용 시간이 적어졌습니다. 네, 10분 정도를 더 아끼고 있고요. 계속 어딘가를 좀 띄어서 모양을 지키는 건가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이쪽 날일자가 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두고 있는 순간에는 하이라이트죠. 여기 씌었을 땐 계속 둬야 합니다.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궁금증 중에 하나가 아마 여기 한 칸 띄는 게 어떻게 되는지일 것 같아요. 당장은 백이 이제 바깥쪽이 나가는 게 있더라도 예를 든다면 흙이 여기를 그럼 느는 게 이 넘는 걸 봐서 선수인가 하는 생각을 분명 하실 겁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수가 아니고요. 이렇게 넘어갔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음에 이제 여기가 단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둬야 한다고 판단을 하면 그러면 선수인 네, 거죠? 흙이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백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흙이 한 칸 띄었을 때에는 백에게 아주 멋진 맥점이 있는데요. 뒤에서 다 단수를 쳐서 흙의 수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붙이면요. 두 점을 희생타로 해서 여기를 따낼 때 다시 백이 여기를 따내서 흙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흙이 아무리 두터워도 여기 한 칸 띄어서 백에게 역습을 가한 것은 없습니다. 네, 백이 차단을 하면은 그냥 흙은 잡히는 모양이네요. 지금 신진서 구단은 여기서 집으로는 확실히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한 이 정도 선까지 대략적으로 백이 이제 단수 치고 나왔을 때 한 이 정도 선까지는
지금 완벽하게 틀어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폭은 좁아졌지만 여기 한 점이 준동하는 맛이 없어지고 이렇게 통으로 집을 내면은 그래도 베개 전체의 집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실전의 진행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제 느낌으로는 이렇습니다. 여기 자체에서는 흙이 처리가 완벽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국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일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두기 편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곳은 밀어주는 자리는 아닌가요? 이 날일자 달린 곳을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미는 수는 상대 의도이니까 조금 꺼려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박정환 구단이 여기 밀지 아니면 나와 끊을지 일단은 나왔습니다. 네. 이 끊어서 바로 싸움을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을 하겠죠. 오히려 일감에 가깝습니다. 여기를 하나만 교환해 두고 나서 그냥 다른 데 두는 것은 이 교환 자체가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거기를 둔 이상은 끊는 수를 봐야 합니다. 언뜻 보면 이런 의미는 있죠. 여기가 흙이 두텁기 때문에 상대 두터운 곳에서 싸우는 게 마음에 들진 않을 수 있는데 네. 또 반대로 잡히지만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싸우면서 중앙 전체 흑도를 모양을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흙은 뭐 막는 한 수이고요. 맞고 백이 끊었을 때 그냥 중앙으로 단수를 쭉 치는 건 백집이 너무 많나요? 아니요, 이것도 생각해봐야죠. 개인적으로 뭐 지금 형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바둑을 가장 제가 무서워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 이렇게 흐름이 나왔는데 지는 쪽은 그만큼 허무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판단을 잘못했다가 그냥 서로 쭉 밀었는데 만약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지는 쪽이 나온다면 이거는 정말 내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바둑 둔 것 같지도 않고 좀 허무하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네, 시합에서 이런 류의 바둑을 가장 무서워하는데요. 제 일감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진행된다면 일단 백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의 선택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형세 판단에 강한 기사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여기 단수 친다면 모를까 이 수도 인간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를 단수 칠 때는 상대가 네. 여기서 나와 끄는 수를 부정하는 그 정도의 어떤 자신감과 정확한 어떤 확신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4선도 아니고 5선으로 끊었는데 이렇게 쭉 버리는 것은 그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앙에서 집이 뭐 다 돼야 개가가 가능하겠어요. 집은 다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지금 제한 시간 각자 네, 3시간이고 저희 시간이 많아요. 네, 저희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한번 해보죠. 여기를 두면 이 장면에서도 지금 여긴지가 조금 애매한데 일단 한 좀 번 더 더 받아줄까요? 넓은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젖힐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를 끊어도 백이 늘거나 혹은 뭐 단수 치고 이렇게 꽉 틀어막아도 안에서 흙이 버티기는 어려운 자세라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늘고 그럼 여기를 밀고 늘고 지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개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한번 해보죠. 제 능력 밖의 일일 것 같긴 합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눈에 봐도 서로의 집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이제 백선이잖아요. 백이 여기를 지키는 정도로 개가했을 때 백집이 한 100 정도 납니다. 아, 백집이요. 그러면 덤을 내려면
흙이 한 107집은 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모양부터 세워보면요. 지금 여기 흙집만 봤을 때 한 98 정도 나는 것 같거든요. 대략 이제 제가 그어놓은 경계선이 흙의 모양이 한 이 정도로 났을 때 네. 여기는 하나 선수이긴 한데요. 98이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얼추 이제 이 형태로 100집 전체가 커버가 되거나 한두 집 정도 부족합니다. 그럼 이제 하변이 남아있는데 하변과 덤의 싸움인데 일단은 그래도 100선으로 100이 먼저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의 계산대로면 제 생각에는 100이 약간 좋습니다. 이제 여기를 밀고 여기 젖혀서 교환시킨 다음에 하변은 사실 흙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100이 먼저 침입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곳을 하나 선수해 두고 하변을 먼저 향한다면 뭐 이렇게 향하든 아니면 붙여서 귀를 지키든 이 그림은 100쪽이 좀 더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네.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확실히 위험하네요.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진행을 선택을 하려면 꽤 용기와 배짱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 중앙으로 단수를 치고 쭉 민 다음에 한 번 더 밀면 네. 젖히고 여기서 계속 밀어가나요? 그건 어떨까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계산했던 것은 여기를 늘어서 여기 밀리는 변화였고요. 네. 이쪽 미는 수를 한번 보죠. 여기를 밀면 대신에 이쪽은 이제 백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단수 치면 있고 호구 치면 여기는 흙이 젖혀도 백이 되젖혀서 응수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고요. 흙이 다음에 이제는 정말 두텁기 때문에 날일자가 아니라 최대한으로 집 모양을 넓힌다고 보고 늘고 여기가 좀 애매하네요. 여기를 젖혔을 때 조금 흠집이 남는 형태입니다. 뭐 정말 어차피 이왕 무식하게 진행시킨 거 저희가 한번 최대한 무식한 형태로 이렇게 집을 지어보고 네. 판단해 보죠. 이건 마치 어린 시절의 제 바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이 가는 바둑인데요. 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공감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바둑은 이런 거지. 끄덕끄덕. 네. 이런 판단으로 한번 해보면요. 네. 귀에 좀 맛이 있어서 여기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를 지금 두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쌍립을 서서 잡으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건 아까보다 글쎄 어떨지 24집에 이번에는 100집이 한 108집 정도 납니다. 오, 늘어났네요. 그럼 흙은 한 115는 나야 돼요. 네, 여기까지 100이고요.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3 정도?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흙이 먼저 여기를 처리한다고 보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가도 그리고 여기도 지금 흙이 제가 계산한 건요. 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고 흙이 여기를 틀어 막았다고 계산한 그 정도이기 때문에 100이 그 다음에 여기를 두고 이쪽을 지키면 이건 100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쭉 밀어붙이는 진행은 조금 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싸워야겠네요. 네.
근데 쌓은 다음에 이제 여기를 느는 것과 한 칸 띄는 것이 있고요. 근데 두 가지 모두 여기를 백이 늘고 막을 때 백이 귀를 지키면 결국은 이 두 점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갈리는 그런 바둑인데 아무래도 흑 쪽이 조금 더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이랬는데 정말 여기 단수 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걔가 그럼 네, 열심히 하셔야 열심히 해야죠. 아, 이 집이 워낙 크니까 한번 집 계산을 해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사용되네요. 네. 그리고 제가 개가해서 오래 걸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두 대국자는 금방금방 세겠죠. 예전에 한번 국가대표팀 내에서 이제 형세 판단에 대해서 네.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훈련 방식이 어떤 식이었냐면 이제 서로 100집 이상 큰 집이 나는 형태라던가 혹은 뭐 서로 뭐 100집이 넘는 대마를 잡고 있는 형태라던가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 형태에 대한 개가를 이제 얼마 안에 정확하게 할 수 큰 있느냐를 모양들을 네네 그거를 이제 바둑도 다 마무리를 지어놓은 상태로 네. 그때 이제 제가 훈련을 담당했었는데 프린터물을 한 10개 정도 준비를 해서 그 10장을 나눠준 다음에 이제 초를 쟀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4, 50집 나는 거는 한 20초, 30초 정도 줬던 것 같고요. 최대한 많이 시간을 준 게 한 1분 정도 시간을 줬거든요. 네. 역시나 뭐 틀리는 사람 많이 틀리고 이제 맞추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도 정확하고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두 대국자 정도면 특히 아까 같은 집은 안에 뭐 백이 잡혀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흙이 잡혀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빨리 세는 기사들이라면 아까처럼 115 뭐 이렇게 집 모양이 나도 흙집을 세는데 한 20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계산하는데 1분도 안 걸리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실전에서 대국을 할 때면 이게 정확하게 세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일부러 빨리 세려고 막 세진 않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1분 정도면 뭐 틀리지 않고 마무리가 지어질 정도? 그 정도의 속력은 두 선수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같아요. 이 형세 판단할 때 많은 부분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게 이 끝내기가 좀 정리가 안 됐을 때 네, 도대체 거길 집으로 어떻게 세는지에 대해서 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머릿속으로 이제 최대한 큰 끝내기 정도는 수순을 진행시킨 다음에 그 형태를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부분을 전부 다 그냥 반반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제가 임의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면요. 이런 형태를 계산할 때 백집을 여기까지 치고 흙집을 여기까지 치는 것은 뭐 서로 젖혀 있는 것이 있지만 반반의 권리를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끝내기도 반반의 권리로 계산을 해서 이제 판단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반반 권리로 계산을 할 거면은 모든 곳을 다 그렇게 계산을 네. 해야겠네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그래도 당장에 글쎄요, 두 대국차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당장의 어떤 큰 끝내기나 이런 것 등은 좀 앞으로 당연하게 진행될 수순들은 머릿속으로 조금은 그려놓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반반으로 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우변을 한번 교환했는데요. 네. 한번 계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간이 많잖아요. 네. 이런 형태를 이제 개가할 때를 보면요. 머릿속으로 여기는 이렇게 되는 자리라고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요. 상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형태에 따라서 때로는 비마가 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 미는 게 득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일단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아까 저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아, 네.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 형태에서 계산을 하지만 아까 형태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나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열여덟, 20집 나중에 여기 한 번 정도 가일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20집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아, 여기 정말 어떻게 되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상대가 네. 만약 이렇게 두어오면 이게 인간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두어오면 백의 입장에서도 이제 덜컥 겁이 나죠. 이렇게 늘었다가 지면 그만큼 허무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반대로 백이 여기서 한 발 더 젖혀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오히려 백이요. 네. 그래서 젖혔을 때 여전히 흙이 밀어붙인다면 아까보다 훨씬 집으로 이득 아닙니까? 한 칸 더 밀어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흙도 여기선 다시 이제 싸우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 이제 판단력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백이 계속 늘었을 때 흙이 한 칸으로 좀 한 발 더 먼저 모양을 키우는 것도 가능할까요? 단수치고 하나까지 밀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한 칸이요. 네, 여기서 한 칸이나 아니면 한 번 더 밀고 한 칸이나 여기를 밀고 이렇게 한 이런 칸이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네요. 보통은 없는 수법인데요. 지금은 중앙이 워낙 강하니까 일단 아까랑 비교해 보면 아까 저희가 계산해서는 이렇게 셌을 때 흙이 좀 부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한 발이라도 더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한 칸 띄는 건데 여전히 백이 여기를 깎아 들어가고 이제 반대로 백이 아래쪽에 기대에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지금 여기를 밀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이진 않습니다. 네. 실전의 선택도 역시나 한 칸이었고요. 네. 여기서는 전투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선택한 수인데요. 과연 좌변의 싸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 두 대국자의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2019) 월드바둑 챔피언십 준결승전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대국이 아직은 초반이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아주 대형 정석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신진서 구단이 선수라고 생각한 곳을 딱 두었을 때 네. 박정환 구단은 선수가 아니다 하면서 반발했거든요. 거기서 파생되는 변화. 현재까지는 박정환 구단의 판단력이 좀 더 앞섰던 것으로 판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기사의 준결승전 대국 말고도 바로 옆에서는 커제 구단과 이야마 유타 구단의 대국이 진행 중인데요. 이 대국도 초반이 한창 중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네, 확실히 어제 8강전보다는 이 자리가 넓어져서 그런지 시원시원합니다. 그런가요? 대국장이. 자, 이 대국도 이 한국 선수들끼리의 대국보다는 수순이 좀 덜 진행됐는데요. 네, 많이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박정환, 신진서 구단의 바둑보다는 수순이 한 절반밖에 진행이 안 된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약간 의외인 것은 커제 구단은 원래 비교적 초반은 굉장히 빠르게 두는 스타일의 선수인데 지금 시계를 보시면 사용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10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되는데 커제 구단이 40분을 넘게 사용했다는 것이 일단 저는 놀랍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초반 출발 자체가 이야마 유타 구단이 흉내 바둑을 뒀어요. 14번째 수까지는 완벽하게 상대를 따라뒀습니다. 그러면서 커제 구단이 이제 상대 흉내 바둑을 타파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좀 길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뭔가 파생되는 변화가 지금 좌상기 쪽의 변화인데 초반에는 아예 똑같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이쪽 흙의 입장이고 여기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네. 흙이 여기 돌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를 단수 쳤으면 백이 똑같이 두면 백도 여기를 단수 쳤어야 하는데 여기 단수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이어줬습니다. 그러자 커제 구단이 이때다 하고 여기를 이제 끊어 잡아서 그때부터 흉내 바둑이 멈췄고요. 그러자 이제 이쪽 부분을 끊으면서 아주 복잡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흉내 바둑이 나오니까 커제 구단이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네요. 네. 아무래도 상대는
초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흉내 바둑이라고 하기에는 여기 형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제가 이제 이쪽과 이쪽을 흉내 바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3-3과 화점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여기 형태가 흉내 형태로 가다 보니까 커제 구단이 좀 고민이 깊어지다가 시간 사용도 많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싸움에 돌입해서는 이야마 유타 구단이 생각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놓고 인공지능의 판단을 말씀드리면 네. 이야마 유타 구단이 약간 우세하다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지금 백이 낮다는 건가요? 사실 여기서 몇 수는 제 눈에는 필연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고 뭐 여기를 늘고 이렇게 마늘모를 두고 뭐 이런 정도의 진행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중앙에서의 주도권이 약간 백쪽이 우세하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앞서도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도의 흐름에서 인공지능이 우세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인간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대국하고 있다면 제가 백을 잡고 두고 있어도 흑을 잡고 두고 있어도 뭐 어느 쪽이 우세하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좌상 쪽의 진행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국도 저희가 잠시 쉬어오는 시간 동안 수순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과연 어떤 진행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인데요. 미동이 없습니다. 네. 자, 저희가 백이 젖히는 곳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두 번째 반발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의 첫 번째 반발이 나왔었고 방금 전 장면이 여기를 붙였을 때 박정환 구단이 축이 유리하니까 이렇게 젖히면서 반발을 했고요. 이제 흑이 여기 끊고 이어간 장면입니다. 네, 양단수를 허용했네요. 이제 저희가 잠깐 휴식 시간을 갖는 동안 이 바둑의 수순 중계를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나눈 대화가 있었죠. 이렇게 두는 것을 이 반발을 배기했을 때 네. 이렇게 끊고 있는 수를 인공지능이 추천하길래 제가 물어봤죠. 네, 제가 자신 있게 저 수는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신진서 구단이 저를 비웃듯 바로 뒀어요. 네, 이 수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빵떼냄을 주는 것만으로도 흑이 좀 당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 부분적으로 보면 원래는 흑이 여기 중앙뿐만이 아니라 이 변 쪽까지도 약간 집 모양을 기대할 수 있었던 장면에서 붙이고 백이 반발하니까 지금 여기 끊었다가 이렇게 빵따냄 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돌의 흐름에 있어서도 이 흐름을 흑이 원치는 않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전에 신진서 구단 일단 이 선택을 했고요. 자, 모양을 만들고요. 네, 여기까지는 뭐 신진서 구단이 반대쪽을 끊었을 때에는 이 진행을 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귀도 지켜뒀습니다. 모양을 키우네요. 아까 이제 저희가 이 변화를 살펴봤을 때랑은 여기 중앙의 폭은 조금 좁아졌지만 이 한 점이 준동하는 뒷맛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계속 고압적인 자세로 이제 덮어 씌우는 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날일자로 받는 게 아니라 밀어서 받네요. 하나 밀고 날일자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날일자로 두었을 때 귀 쪽이 불안한 것을 조금은 커버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백이 뒤에서 한번 이렇게 밀어주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중앙 쪽 모양으로는 좀 더 좋은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분 좋게 초반을 시작하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이 좌하 쪽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 시계가 보이잖아요. 네. 초반의 진행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단 말이죠. 그런데 중반에 약간 비세에 빠진 직후부터는 시간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지금 박정환 구단이 좀 더 사용 시간이 적어졌습니다. 네, 10분 정도를 더 아끼고 있고요. 계속 어딘가를 좀 띄어서 모양을 지키는 건가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이쪽 날일자가 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두고 있는 순간에는 하이라이트죠. 여기 씌었을 땐 계속 둬야 합니다.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궁금증 중에 하나가 아마 여기 한 칸 띄는 게 어떻게 되는지일 것 같아요. 당장은 백이 이제 바깥쪽이 나가는 게 있더라도 예를 든다면 흙이 여기를 그럼 느는 게 이 넘는 걸 봐서 선수인가 하는 생각을 분명 하실 겁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수가 아니고요. 이렇게 넘어갔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음에 이제 여기가 단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둬야 한다고 판단을 하면 그러면 선수인 네, 거죠? 흙이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백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흙이 한 칸 띄었을 때에는 백에게 아주 멋진 맥점이 있는데요. 뒤에서 다 단수를 쳐서 흙의 수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붙이면요. 두 점을 희생타로 해서 여기를 따낼 때 다시 백이 여기를 따내서 흙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흙이 아무리 두터워도 여기 한 칸 띄어서 백에게 역습을 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백이 차단을 하면은 그냥 흙은 잡히는 모양이네요. 지금 신진서 구단은 여기서 집으로는 확실히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한 이 정도 선까지 대략적으로 백이 이제 단수치고 나왔을 때 한 이 정도 선까지는 지금 완벽하게 틀어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폭은 좁아졌지만 여기 한 점이 준동하는 맛이 없어지고 이렇게 통으로 집을 내면은 그래도 백의 전체 집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실전의 진행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제 느낌으로는 이렇습니다. 여기 자체에서는 흙의 처리가 완벽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국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일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두기 편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곳은 밀어주는 자리는 아닌가요? 이 날일자 달린 곳을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미는 수는 상대 의도이니까 조금 꺼려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박정환 구단이 여기 밀지 아니면 나와 끊을지 일단은 나왔습니다. 네. 이 끊어서 바로 싸움을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을 하겠죠. 오히려 일감에 가깝습니다. 여기를 하나만 교환해 두고 나서 그냥 다른 데 두는 것은 이 교환 자체가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거기를 둔 이상은 끊는 수를 봐야 합니다. 언뜻 보면 이런 의미는 있죠. 여기가 흙이 두텁기 때문에 상대 두터운 곳에서 싸우는 게 마음에 들진 않을 수 있는데 네. 또 반대로 잡히지만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싸우면서 중앙 전체 흑도를 모양을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흙은 뭐 막는 한 수이고요. 맞고 백이 끊었을 때 그냥 중앙으로 단수를 쭉 치는 건 백집이 너무 많나요? 아니요, 이것도 생각해봐야죠. 개인적으로 뭐 지금 형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바둑을 가장 제가 무서워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 이렇게 흐름이 나왔는데 지는 쪽은 그만큼 허무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판단을 잘못했다가
그냥 서로 쭉 밀었는데 만약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지는 쪽이 나온다면 이거는 정말 내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바둑 둔 것 같지도 않고 좀 허무하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네, 시합에서 이런 류의 바둑을 가장 무서워하는데요. 제 일감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진행된다면 일단 백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의 선택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형세 판단에 강한 기사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여기 단수 친다면 모를까 이 수도 인간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를 단수 칠 때는 상대가 네. 여기서 나와 끄는 수를 부정하는 그 정도의 어떤 자신감과 정확한 어떤 확신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4선도 아니고 5선으로 끊었는데 이렇게 쭉 버리는 것은 그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앙에서 집이 뭐 다 돼야 개가가 가능하겠어요. 집은 다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지금 제한 시간 각자 네, 3시간이고 저희 시간이 많아요. 네, 저희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한번 해보죠. 여기를 두면 이 장면에서도 지금 여긴지가 조금 애매한데 일단 한 좀 번 더 더 받아줄까요? 넓은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젖힐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를 끊어도 백이 늘거나 혹은 뭐 단수 치고 이렇게 꽉 틀어막아도 안에서 흙이 버티기는 어려운 자세라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늘고 그럼 여기를 밀고 늘고 지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개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한번 해보죠. 제 능력 밖의 일일 것 같긴 합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눈에 봐도 서로의 집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이제 백선이잖아요. 백이 여기를 지키는 정도로 개가했을 때 백집이 한 100 정도 납니다. 아, 110이요. 그러면 덤을 내려면 흙이 한 107집은 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모양부터 세워보면요. 지금 여기 흙집만 봤을 때 한 98 정도 나는 것 같거든요. 대략 이제 제가 그어놓은 경계선이 흙의 모양이 한 이 정도로 났을 때 네. 여기는 하나 선수이긴 한데요. 98이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얼추 이제 이 형태로 100집 전체가 커버가 되거나 한두 집 정도 부족합니다. 그럼 이제 하변이 남아있는데 하변과 덤의 싸움인데 일단은 그래도 100선으로 100이 먼저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의 계산대로면 제 생각에는 100이 약간 좋습니다. 이제 여기를 밀고 여기 젖혀서 교환시킨 다음에 하변은 사실 흙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100이 먼저 침입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곳을 하나 선수해 두고 하변을 먼저 향한다면 뭐 이렇게 향하든 아니면 붙여서 귀를 지키든 이 그림은 100쪽이 좀 더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네.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확실히 위험하네요.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진행을 선택을 하려면 꽤 용기와 배짱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 중앙으로 단수를 치고 쭉 민 다음에 한 번 더 밀면 젖힌 네. 젖히고 여기서 계속 밀어가나요? 그건 어떨까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계산했던 것은 여기를 늘어서 여기 밀리는 변화였고요. 네. 이쪽 미는 수를 한번 보죠. 여기를 밀면 대신에 이쪽은 이제 백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단수 치면 있고 호구 치면 여기는 흙이 젖혀도 백이 되젖혀서 응수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고요. 흙이 다음에 이제는 정말 두텁기 때문에 날일자가 아니라
최대한으로 집 모양을 넓힌다고 보고 늘고, 여기가 좀 애매하네요. 여기를 젖혔을 때 조금 흠집이 남는 형태입니다. 뭐 정말 어차피 이왕 무식하게 진행시킨 거 저희가 한번 최대한 무식한 형태로 이렇게 집을 지어보고 네. 판단해 보죠. 이건 마치 어린 시절의 제 바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이 가는 바둑인데요. 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공감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역시 바둑은 이런 거지. 끄덕끄덕. 네. 이런 판단으로 한번 해보면요. 네. 귀에 좀 맛이 있어서 여기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를 지금 두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쌍립을 서서 잡으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건 아까보다 글쎄 어떨지. 24집에 이번에는 100집이 한 108집 정도 납니다. 오, 늘어났네요. 그럼 흙은 한 115는 나야 돼요. 네, 여기까지 100이고요. 104, 105, 106, 107, 108, 109, 113 정도?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흙이 먼저 여기를 처리한다고 보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가도, 그리고 여기도 지금 흙이 제가 계산한 건요. 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고 흙이 여기를 틀어 막았다고 계산한 그 정도이기 때문에 100이 그 다음에 여기를 두고 이쪽을 지키면 이건 100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쭉 밀어붙이는 진행은 조금 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싸워야겠네요. 네. 근데 싸운 다음에 이제 여기를 넣는 것과 한 칸 띄는 것이 있고요. 근데 두 가지 모두 여기를 백이 늘고 막을 때 백이 귀를 지키면 결국은 이 두 점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갈리는 그런 바둑인데 아무래도 흙 쪽이 조금 더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이랬는데 정말 여기 단수 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걔가 그럼 네, 열심히 하셔야 열심히 해야죠. 이 집이 워낙 크니까 한번 집 계산을 해보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사용되네요. 네. 그리고 제가 개가해서 오래 걸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두 대국자는 금방금방 세겠죠. 예전에 한번 국가대표팀 내에서 이제 형세 판단에 대해서 네.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훈련 방식이 어떤 식이었냐면 이제 서로 100집 이상 큰 집이 나는 형태라던가 혹은 뭐 서로 뭐 100집이 넘는 대마를 잡고 있는 형태라던가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 형태에 대한 개가를 이제 얼마 안에 정확하게 할 수 큰 있느냐를 모양들을 네네. 그거를 이제 바둑도 다 마무리를 지어놓은 상태로 네. 그때 이제 제가 훈련을 담당했었는데 프린터물을 한 10개 정도 준비를 해서 그 10장을 나눠준 다음에 이제 초를 쟀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4, 50집 나는 거는 한 20초, 30초 정도 줬던 것 같고요. 최대한 많이 시간을 준 게 한 1분 정도 시간을 줬거든요. 네. 역시나 뭐 틀리는 사람 많이 틀리고 이제 맞추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도 정확하고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두 대국자 정도면 특히 아까 같은 집은 안에 뭐 백이 잡혀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흙이 잡혀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빨리 세는 기사들이라면 아까처럼 115 뭐 이렇게 집 모양이 나도 흙집을 세는데 한 20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계산하는데 1분도 안 걸리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실전에서 대국을 할 때면 이게 정확하게 세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일부러 빨리 세려고 막 세진 않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1분 정도면 뭐 틀리지 않고 마무리가 지어질 정도? 그 정도의 속력은 두 선수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같아요. 이 형세 판단할 때 많은 부분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게 이 끝내기가 좀 정리가 안 됐을 때 네, 도대체 거길 집으로 어떻게 세는지에 대해서 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머릿속으로 이제 최대한 큰 끝내기 정도는 수순을 진행시킨 다음에 그 형태를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부분을 전부 다 그냥 반반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제가 임의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면요. 이런 형태를 계산할 때 백집을 여기까지 치고 흙집을 여기까지 치는 것은 뭐 서로 젖혀 있는 것이 있지만 반반의 권리를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끝내기도 반반의 권리로 계산을 해서 이제 판단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반반 권리로 계산을 할 거면은 모든 곳을 다 그렇게 계산을 네. 해야겠네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그래도 당장에 글쎄요, 두 대국차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당장의 어떤 큰 끝내기나 이런 것 등은 좀 앞으로 당연하게 진행될 수순들은 머릿속으로 조금은 그려놓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반반으로 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우변을 한번 교환했는데요. 네. 한번 계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간이 많잖아요. 네. 이런 형태를 이제 개가할 때를 보면요. 머릿속으로 여기는 이렇게 되는 자리라고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요. 상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형태에 따라서 때로는 비마가 되길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 미는 게 되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일단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아까 저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아, 네.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 형태에서 계산을 하지만 아까 형태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나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열여덟, 20집. 나중에 여기 한 번 정도 가일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20집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아, 여기 정말 어떻게 되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상대가 만약 이렇게 두어오면 이게 인간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두어오면 백의 입장에서도 이제 덜컥 겁이 나죠. 이렇게 늘었다가 지면 그만큼 허무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반대로 백이 여기서 한 발 더 젖혀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오히려 백이요. 네. 그래서 젖혔을 때 여전히 흙이 밀어붙인다면 아까보다 훨씬 집으로 이득 아닙니까? 한 칸 더 밀어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흙도 여기선 다시 이제 싸우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 이제 판단력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백이 계속 늘었을 때 흙이 한 칸으로 좀 한 발 더 먼저 모양을 키우는 것도 가능할까요? 단수치고 하나까지 밀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한 칸이요. 네, 여기서 한 칸이나 아니면 한 번 더 밀고 한 칸이나 여기를 밀고 이렇게 한 이런 칸이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네요. 보통은 없는 수법인데요. 지금은 중앙이 워낙 강하니까 일단 아까랑 비교해 보면 아까 저희가 계산해서는 이렇게 셌을 때 흙이 좀 부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한 발이라도 더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한 칸 띄는 건데 여전히 백이 여기를 깎아 들어가고 이제 반대로 백이 아래쪽에 기대에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지금 여기를 밀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이진 않습니다. 네. 실전의 선택도 역시나 한 칸이었고요. 네. 여기서는 전투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선택한 수인데요. 과연 좌변의 싸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 두 대국자의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월드바둑 챔피언십 준결승전입니다. 네, 실전에 한 칸 뛰는 선택. 이게
그 자주 쓰이는 맥점이자 아주 유명한 함정수입니다. 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흙이 여기 잡히는데 왜 느는 게 아니라 한 칸 띄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를 단수 치면요. 나가는 것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 이으면 이건 그냥 이 자리에서 바둑을 그만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흙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던져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네. 여기를 단수 쳤을 때 흙의 노림은 이렇게 뒤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랑 비교를 해보시죠. 여기를 한 칸 띄기 전에 중앙 쪽을 쭉 밀어붙이는 것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과 네. 방금 전에 진행해서 한 칸을 점을 띄고 잡았을 때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 따고 있고 단수 치고 밀고 여기가 굉장히 많이 흙이 밀고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늘고 여전히 젖히면 뭐 끊어지는 뒷맛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체감상 아까보다 한 10집은 흙이 득본 것 같아요. 아까는 저희가 여기를 백이 두고 이렇게 늘고 네. 여기도 흙돌이 여기에 있고 이렇게 되는 형태였잖아요. 이제 그것과 비교해 보면 체감으로는 뭐 거의 10집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백이 그 선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백도 어딘가를 늘어서 두는 건가요? 네. 일단 여기를 늘지 않고 한 칸 띄었을 때에는 여기를 늘면 이어서 그냥 흙이 늘었을 때에는 백이 중앙으로 이제 두는 게 행만데 여기를 하나 민 꼴이니까 흙이 둘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중앙으로 늘었을 때에는 여기 틀어 막아서 이 모양 잡은 자세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감으로 떠오르는 것은 역시 백이 여기를 늘고 흙이 막고 백은 귀를 지키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귀를 지킬 때는 보통은 여기인데 지금 이제 여기가 선수가 된단 말이죠. 나와 끊는 걸 보면서. 그럼 중앙 싸움을 갔을 때 이 교환이 백이 이런 데 날짜갈 때 분명히 영향을 주거든요. 여기를 막을 때 받아야 되면. 그래서 백이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지켜야 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장면이긴 합니다. 그럼 백이 여기를 지키고 네. 흙이 여기로 오면 백이 급소를 가고 흙이 이쪽으로 반대쪽에 한 칸을 띄면 이쪽을 두는 이런 진행이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진행입니다. 귀를 먼저 물어봐요. 그게 득입니까? 늘면 늘고 막을 때 일감으로는 이 교환이 득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가 아까 이제 한 칸과 여기 느는 수는 말씀드려도 붙이는 수를 말씀 안 드렸던 거거든요. 네. 여전히 이제 3, 4함이 통렬합니다. 박정환 구단은 어떤 생각일지요? 네, 지금 붙이는 수는 약간 의외입니다. 일단 늘었을 때 뒤가 좀 궁금합니다. 이 교환이 저는 득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아니면 박정환 구단은 득이라는 판단 하에 거기를 진행을 시켰을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을지요. 흙이 찝는 거는 여길요. 네. 찝으면 어떤가요? 있겠죠. 그리고 좌변 쪽을 이쪽이요. 네. 이쪽을 둔 다음에 이제 단수 치고 이렇게 돌리는 게 일감입니다. 여전히 백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렇게 두었다가 중앙으로 나가면 여기가 다 지워지면서 이제 싸움이 전개가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지금 젖히는 큰 끝내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중앙을 완벽하게 봉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씌워서 백이 그래도 굳이 나온다면 이 형태는 흙이 또 충분히 싸울만 하니까요. 이렇게 돌리는 자세라면 이건 흙이 괜찮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를 찝고 이제 좌변을 선택하면 단수 치고 한 칸입니다. 그럼 일단 백은
뭐가 어찌 됐던 간에 여기는 젖히고 볼 거예요. 네. 정말 너무 큰 자리여서요. 그리고 여기를 깎고. 네, 이렇게 두면 또 바둑 다 뒀네요. 이제 여기 깎아 들어가고. 이런 진행도 백의 부침수에 대해서 어떤 그 판단력의 충돌이잖아요. 지금 이 부침수가 흑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순간 아니 왜 갑자기 싸우다 말고 후수를 뒀어? 하면서 상대의 생각을 완전히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판단력의 충돌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수는 잘 떠오르지 않는 수인데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프로들은 좀 떠올리기 어려운 수인데 어쩜 프로의 맹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런 데는 이제 하나 젖히고 받을 때 그때 여길 단수치라고 배웠고 또 대국시에 생각을 하지 그냥 찝고 나서 중앙이 넓으니까 여길 두고 여기를 당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요. 만약 이러고 흑이 이긴다면 프로의 맹점을 제대로 꼬집으신 겁니다. 이러고 집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러고 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이렇게 쉽게 경계선을 긋고 나서 바둑이 끝났는데 지는 쪽은 그것만큼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집바둑을 기사들이 좀 꺼려한다고 하죠. 지금 그런데 여기 젖히는 수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젖히는 것은 백이 이렇게 젖혀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앙으로 늘어가면요. 받을 때 이제는 이제 여기 있는 게 선수가 돼서 또 여기 움직이는 것도 뒷맛이 나쁘고 해서 이런 진행이라면 백 쪽의 흐름이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붙이는 수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상황을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박정환 구단이 지금 여기를 한 템포 빠르게 붙인 것은 네. 늘어준다면 여기를 늘고 나서 이제 귀 쪽을 받지 않고 먼저 여기를 갔을 때 좀 여기가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하나 붙여둔 교환이 다음에 젖히는 걸 좀 보기 때문에 크게 3-3을 좀 약화시켰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왠지 방금 전에 신진서 구단이 판 전체를 이제 돌려보면서 형세 판단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변화? 지금 바뀔래? 장면에서 수일기가 아니라 형세 판단이라면 네. 진짜 뭔가 나오나요? 오, 가능한가요? 일단, 네. 한번 또 판단해 볼까요? 아, 그 진행으로 갔을 네. 때요. 오늘 저희가 강점 중에 하나가 또 시간이니까요. 모든 변화를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쉽게 든 겁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이제 중앙 쪽으로 승부를 걸어간다면 차라리 이쪽 끊는 걸 노리면서 여기 돌파를 보고 이쪽도 나중에 뭐 이쪽으로 활용을 해서 안에서 타개하는 그런 작전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백이 그냥 경계선을 긋고 이겼다라고 판단하면 이렇게 두겠죠. 네. 가장 쉽게 됐을 때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여기 말씀드렸는데 여기 두면 아예 그냥 이렇게 덮어 씌워버릴 것 같네요. 그럼 백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들어가려면 눈목자 정도 갈 것 같고요. 흑이 약간 반발을 하면 여기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로 덮어 씌우는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대략 이런 경계선으로 보겠습니다. 늘었죠. 네. 네. 저수가 역시 인간적입니다. 제가 오늘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인간적인 수. 네, 이렇게 두는 것은 실전에서 너무 겁나고 너무 정확한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좀 선택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일단 실천 진행을 쫓아가 보죠. 네. 자, 늘고 서로 늘고요. 아, 저 의도였습니까? 이런 수법은 처음 보네요. 아, 지켰네요. 또 귀를 다시. 이게 제가 앞서 이제 그냥 늘고 나서 귀를 지킨다고 말씀드렸을 때에는 어찌됐건 간에 여기는 흙이 올 수 있거든요. 여기를 아까 한 칸 띄어서 지키든 늘어서 지키든 흙이 여기를 한 칸 띄고 중앙에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일반적이지 않은 수법이긴 한데요.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형태를 정리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두면 여기를 젖혀서 반대쪽으로 반발하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를 끊을 때 백돌이 여기에 없던 게 생겼으니까 이 싸움은 흙이 안 되죠. 이건 이 두 점이 잡히면서 흙이 망했습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는 흙도 이제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고요. 꼬부려서 지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백은 집으로는 조금 당하고 형태는 약간 이상할지라도 선수로 확실하게 귀를 지켜놓고 대망의 이 한 칸 뛰는 자리를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여기 붙이고 3-3 두는 수는 저는 좀 상상을 못했던 수입니다. 만약에 흙이 어차피 여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렇게 붙이고 뒤로 후구보다는 여기를 느는 편이 집으로는 좀 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귀를 지키면서 뒷맛을 노린다 했을 때는 여기가 저의 일감이었는데요. 굉장히 실전적인 수를 들고 나왔고 좀 더 노골적으로 지금 흙의 약점을 보면서 이 자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맛을 노린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훨씬 강력해지겠네요. 네,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흙이 여기를 안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그냥 늘었을 때에는 일단은 좀 견디고 그래도 여기를 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은 여기 젖히는 수가 그만큼 통렬하니까 여기를 가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실전적이네요. 그리고 박정환 구단 다운 바둑 같습니다. 좀 현실주의적인 그런 바둑을 추구하고, 네. 뭐 모양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좀 정확한 판단이 선다면 그냥 그 길로 이렇게 가는, 그럼 실전적인 바둑 박정환 구단답습니다. 지키기는 해야 하는 자리인데요. 지금 인공지능의 생각을 살짝 훔쳐봤는데요. 네. 일단 인공지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자리를 꼭 지금 해야만 하는 그런 성격. 어디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가요? 여기를 붙이라고 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무의미한 그런 교환을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 붙이는 수는 조금 유의미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나중에 이쪽을 머리를 내밀다 보면 여기 붙임수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후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정리가 되기 전에 먼저 교환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실리적인 선택보다는 중앙으로 한 칸 띄어서 여기를 지키는 것이 정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보고도 약간 믿기 어려운 것은 네. 이 과정에서 지금 여기를 붙이면 여기 교환을 하라고 하는데 이건 뭔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교환을 왜 하죠? 흙이 뛰기 전에 해놔야 뭔가
되는 건가요? 뭐 그런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쪽 끝내기에서는 오히려 약간 손해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손해가 된다는 것은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두어 오거나 했을 때 뭐 상황에 따라서는 흙이 이제 이렇게 두고 먹여치고 단수치거나 좀 세게 두는 상황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여기 교환은 분명 이 뒷맛 쪽으로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교환을 추천을 하네요. 근데 이 수도 역시나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여기를 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신진서 구단이 먼저 철게 몰리겠어요. 이런 패턴이라면요. 네. 초반에는 좀 연구된 채로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착수 속도가 빨랐는데요. 딱 여기 실수한 그 직후부터는 생각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 더 좋은 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1시간 37분이고요. 박주원 구단은 2시간이 넘게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국이 처음 시작할 때 양쪽이 모두 3시간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초반 한 4, 50수 이 우하기 정석 진행까지만 해도 신진서 구단이 한 5분 사용할 때 박주원 구단이 20분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좀 정반대 패턴으로 가면서 아무래도 형세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의 생각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약간 비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신진서 구단이 좀 판을 잘 꾸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바둑인데 정말 생각하기 힘든 발상으로 여기서 처리를 하면서 집으론 손해를 봤지만 운영하는 데는 좀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실전 진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그런 대로 잘 풀어가면서 바둑은 사실상 이제부터의 승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추천대로 이제 여기 두는 수를 선택을 하면 백도 뛰고요. 네, 백이 뛰고 흙이 이쪽을 이제 지켜두고 백은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이런 흐름이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흙의 입장에서 한 3가지 정도일 것 같거든요. 여기를 일단 집으로 두는 수. 이 수는 저의 일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중앙 쪽으로 지킨다면 이렇게 한 칸을 뛸지 아니면 이렇게 한 칸을 뛸지 딱 이 정도가 떠오르고요. 그 중에서 유력한 것은 여기와 여기를 두고 이제 비교를 해볼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일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래도 어려운 장면은 아닌 것 같은 게 이렇게 반발하는 수가 판단이 어렵다면 그때는 정말 생각할 것이 많은데요. 지금은 여기를 두는 것은 여기를 젖히면서 당장의 흙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 진행을 그리고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지키는 게 1순위겠군요. 네, 일단 당장 백이 여기를 젖히는 수가 워낙 통렬하니까 여기를 밀어서 여기를 젖힐 때 끊으면서 단수 형태를 만들든 아니면 아예 그냥 중앙 쪽으로 좀 더 힘을 주면서 여기를 지키든 둘 중 하나 선택 같습니다. 아, 네. 뛰어서 지켜뒀고요. 백도 이제 움직이겠죠? 아, 지금 박정환 구단이 저렇게 화면이 갑자기 시커매진 것은 뭐 이렇게 카메라가 뭐 아웃이 된 게 아니라 네. 아마 커제 구단이 지금 좀 이렇게 바둑을 두다가 구경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랴오야너 선수도 보니까 옆에 대국을 종종 보러 나갔던 것 같더라고요. 대국을 하다가 워낙 이제 장시간 대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사들이
당연히 약간의 그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옆대국을 관전하러 가는 류의 기사들이 많죠. 뭐 대표적으로는 저희 세대에서는 중국의 구리 구단과 한국의 이세돌 구단이 다른 대국 구경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특히 구리 구단은 뭐 반 농담으로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는 네.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과 서 있는 시간이 한 반반 정도인 것 같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즐겼나요? 네, 다른 대국 관전을 즐겼고요. 그게 이제 약간의 머리를 이렇게 식히는 의미도 있고 뭐 바둑을 한 판 두는데 한 6시간 걸린다고 해서 6시간 내내 인간이 집중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중간중간에 기왕 딴 생각 할 거면 다른 바둑 구경하는 게 재밌잖아요. 예전에 한 10년 전 바둑리그에서도 종종 선수들이 그 팀원들 바둑을 보러 좀 왔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래도 세계대에 비해서는 좀 소수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몇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때도 이세돌 구단도 구경한 적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네. 바둑리그는 네 판이 속기이고 한 판이 장고대국이지만 그 한 판조차도 이런 3시간 바둑이 아니라 1시간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시간이 1분 1분 깎이고 또 상대가 생각할 때 좀 더 이제 생각하는 게 좀 더 필요한 그런 룰이죠. 근데 3시간 바둑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구리구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 깊어서 원래 초읽기에 잘 안 물리거든요. 네. 그럼 어차피 소비 시간을 뭐 한 1, 2분 깎이는 건 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류의 선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바둑을 지켜본 일이 잦았죠. 네, 이번에는 신진서 구단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뛰는 한 수가 아닌가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는 여기를 뛰고 여기를 받을 때 그때 여기를 뛰는 수를 말씀드렸고요. 네. 교환 없이 가만히 뛰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환 없이 그냥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다음에 이쪽으로 깎아 들어가는 이후 오히려 이제 반대쪽에서 다가서서 공격하는 것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뛴다면 흑도 그래서 여기를 공격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마늘모를 두고 받는다면 중앙 쪽을 한 칸 띄어서 일단 흑의 연탄 공장에서 헤엄치는 이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받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준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과연 다음 수 어느 곳에 놓여질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